재무제표를 보고 싶어도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법적 요건을 달성하면은 외부 감사를 받고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이에요. 최근에 관심이 많아진 삼성전자, 이 회사 정보가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 사례를 가지고 전자공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회사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검색을 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때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치셔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난 너무 궁금해 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 또는 배민이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법인명은 우아한 형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어 이름인지 한글 이름인지 중요해요. SK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열사는 SK가 한글인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 쳐야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보고서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앞에 U자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기업 같으면 코자가 써 있고요. 그리고 기타라고 해서 기자가 써 있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도 공시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죠. 삼성생명과 더불어서 그 지분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시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좀 특이하게도 여기 사람 이름이 있고요. 임원과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말은 어려운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한 분 거를 볼게요. 발행회사에 대한 사항은 회사고요. 그 다음에 보고자의 사항을 보면은 이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려면은 여기 특정 증권 상황을 볼 수가 있는 변동 내역이 나옵니다. 직전에 비해서 주식을 또 사셨네요. 170주 정도 되는 주식을 구매를 하셨고요. 심지어 그동안 얼마의 주식을 매수를 하셨고 처분을 하셨는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셨네요. 자, 이렇게 임원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왜 이렇게 공시가 되냐라고 보면요. 내부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보가 비대칭된 다른 정보 이용자도 볼 수 있게 한 주라도 사고 팔면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 임원분들이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매수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된 희망을 갖고 이 회사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회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단체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확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회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주가가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많은 임원분들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2배로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재무제표를 보고 싶거든요. 그럼 재무제표가 담긴 표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사업보고서에 있는데, 여기 정기공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기공시를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상장사기 때문에 1년에 4번에 대한 공시가 되고 있는데요. 1년짜리 사업보고서가 있고요. 그 안에 재무제표 들어있고요. 또 분기보고서는 1분기 지나서 3월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 또 3, 4분기 보고서도 있고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3분기 보고서가 가장 최근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먼저 사업보고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짜리 풀로 된 정보가 담긴 걸 보고 최근 거를 보시면 훨씬 더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사업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왼쪽에 목차가 안 나옵니다. PC로 볼 때는 목차가 바로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왼쪽 위에 목차 아이콘을 눌러야 목차가 나온다는 점,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보고서의 목차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대한 개요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무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좀 접어보면, 그럼 재무에 관한 사항 다음에는 이 재무에 대한 이사의 경영진단, 이건 내부 경영자라고 보면 돼요. 경영진단이 나오고 있고, 또 외부의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저는 여기서 팁을 드리면은 협의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아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인데요. 광의의 재무제표는 이 사업보고서 자체가 재무제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는 회사를 이해하고 사업을 이해해야지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목차 순서대로 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회사의 개요부터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볼 때도 연결 재무제표가 주로 나옵니다. 연결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있고 자회사의 실적을 합치는 건데요. 이때 내부 거래는 제거를 하는데 과연 자회사가 몇 개인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바로 회사의 개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가서 볼까요? 1969년에 세워졌고 쭉 내려가 보면은 수원 영통구 삼성로 129에 본사가 있네요. 이 부분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만 하는 거 아닌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가전도 있고 무선사업부도 있고 그러면서 사업 부문을 나눠놨는데 이 부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DX 부문, 세탁기, 에어컨 나오고 반도체, DS 부문도 있어요. 그러면 DX랑 DS는 뭐야?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도 나오는데 무려 작년 말 기준으로는 228개 회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상세표를 클릭하시면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해외에 이렇게 많은 법인들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쭉 내려가 볼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너무 많은 기업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연결돼서 실적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회사의 개요를 지나가면은 그리고 자본금 변동사항도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수가 보통주는 발행 주식된 게 59억 주가 발행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는 8억 주 정도를 발행이 돼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액면 금액은 100원입니다. 예전에 5,000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100원으로 액면 분할되면서 주식수는 늘어난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변동사항을 또 볼 수 있는 게 주식의 총수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소각을 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정보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근데 제가 또 강조드리는 거는 바로 이 사업의 내용이에요. 이 사업의 내용이 생각보다 양이 또 많아서 주로 한 30페이지에서 많은 회사는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면은 여러분은 이 회사의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거는 순서대로 보자입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았어.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회사 개요부터 무슨 회사냐라고 나오죠. 여러분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들이 나는 세트 쪽에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세트 사업은 뭐가 있나 보니까 DX 부문,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고요.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DX 부문이 하나의 큰 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솔루션스라고 하는 DS 부분이 바로 요즘에 핫한 반도체입니다. D램, 나노 플래시,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지만 연결해서 같은 회사로 나와 있고 2016년에 인수한 하만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하만 카돈, JBL 이런 스피커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전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관심 있는 회사 자료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는 개요일 뿐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제 제품, 서비스를 갈 텐데 부문별 매출액이 나옵니다. 24년도 결산된 장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보고서상에서는 매출액이 30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문별로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라고 나오고 있어요. DX 부문이 58%, 반도체 36%, 하만 같은 경우는 4.8%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다 각각 별도 법인이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회사들, 자회사까지 합쳐서 회사로 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매출액의 부문 간 내부 거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로 간의 내부 거래를 제거해 줍니다. 안 그러면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거래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그걸 합친다고 하면은
갑자기 커질 거잖아요. 연결 매출을 잡을 때 핵심은 부문 간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데 삼성전자도 부문끼리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여기 보니까 이 세모 표시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데 28조 5,155억 원 정도가 내부 거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은 있지만은 그게 빠지고 300조 원만 순매출액 기준으로 외부에 공표가 되는 거고, 이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의 300조, 요거는 내부 거래가 제거된 기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원재료 및 생산 설비 부분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이건 원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재료는 이제 변동비적인 요소거든요. 총 매입액이 24년 기준으로는 104조 원을 매입을 했는데 DX 부문은 67조 원을 매입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하죠. 왜냐하면 부품을 어느 정도의 생산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한 다음에 내보내는데, DS 부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4조 매입액 중에 16조밖에 되지 않아요. 매출 비중으로 봐도 상당히 적은데, 이 이유는 반도체는 원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비 투자가 돼서 고정비가 이미 투자가 된 거를 활용을 해서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설비 투자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 설비에 대한 건 또 어디 있냐라고 보면은 바로 밑에 생산 능력에 대한 몇 대나 생산할 수 있어, 몇 개나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2억 6,5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조 2,382억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특징적인 게 생산 능력이 계속 반도체 메모리는 커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설비 투자 계속 되고 있구나. 반면에 DX 부문, TV 모니터의 최대 생산 캐패시티는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어디에 투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또 생산 실적이라든지 현재 공장이 얼마큼 돌아가고 있어, 가동률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투자한다든지 투자 현황, 사업장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맨 밑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부문별로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년간의 설비 투자가 24년 기준으로는 53조 원 정도 투자가 돼 있고, 그중에 46조 원이 반도체에 집중된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내용 쪽을 보고 있는데요. 주요 제품, 투자, 매입 봤으면은 매출 현황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제품별, 부문별, 품목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 유형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서비스, 용역보다는 상품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매출 현황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매출 한 줄 보면은 정보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판매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딜러를 끼고 파는지, 대리점을 통하는지까지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애플 스마트폰 쓰는 게 DX 부문에서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스마트폰을 제조하기 때문에 직접 경쟁사지만,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DS 부문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5대 매출처 안에 애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5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 14%라는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 저는 또 하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회사 위험 요소들도 나열돼 있어요. 환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 회사가 정의를 내리고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나는 정말 기술적인 요인까지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을 보셔야 되는데요. 주요 계약을 보시면 이런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연구개발비를 1년에 매출액의 11%를 썼구나라는 상세 내역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약 35조 원을 지출을 했는데, 여러분 3년 동안의 연구개발 실적이 다 공시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3년 동안 어떠한 연구개발을 했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3년치 과거부터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보면 이게 또 과연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다. 한번 날 잡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그제서야 보는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근데 재무제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그냥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말씀드린 투자한 회사 중에 지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들, 그리고 경영에 참여해서 직접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자회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내부 거래를 제거하고 보여주는 게 연결 재무제표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인 주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또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를 제외한 삼성전자만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나면은 주주가 관심 있는 배당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재원으로 연간 9.8조 원을 2026년까지 환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정책에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배당 26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분할 매입 계획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관심 있으시면은 배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 변동에 따른 현재 배당 수익률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 너무 이 사업 보고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지쳤어. 이거를 다 보기 힘들어 할 때는 지금 현재 회사 현황,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를 봤잖아요. 이거를 요약한 경영자가 주주에게 보내는 진단 내역이 있어요. 거의 안 보시는데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을 가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요약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무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은 어떻고 라는 것을 또 부문별 정보를 요약이 돼 있거든요. 정제된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 파트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이 돼서 과연 믿을만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외부 감사에 관한 의견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회계법인은 예전에는 안진회계법인, 최근에 이제 삼정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적정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좀 특이하게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감사법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는지 지급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삼정법인에 78억 정도 보수가 책정됐네요. 그리고 실제 계획된 시간이 있고 수행한 시간까지도 공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회계법인과 회사 간에 비정상적으로 고가의 감사 계약을 하거나 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 계약을 이명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식회계를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관계 위험을 끊고자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사들이 사업보고서에 공개를 합니다. 자, 이런 내역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사항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경영진이 이사진은 누군가. 근데 저는 이 이사진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주주가 누군가를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두 축이 그룹을 전체 지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재용 회장님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자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주주에 관한 사항에는 특수관계 임원분들 중에서도 등기 임원분들의 지분 내역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임원분들은 또 누구야? 라고 할 때는 정말 심심할 때마다 보는 건데 여기 나오는 임원분의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임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나옵니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직원분들의 현황도 나오는데 직원분들은 개별 이름을 나오지는 않지만 좀 서운하지만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남녀 또는 부문별, 인원수, 평균 급여액까지 나오고 있어요. 평균 급여액이 24년보다 25년도에는 성과급도 많이 받아서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 더 내려가면요. 미등기 임원분들의 평균 급여액이 있는데 1인당 24년 기준으로는 6억 7천만 원 정도 받으시네요. 임원 되시면 기본 급여만 6억 7천. 그러면 등기 임원분들의 보수는요 별도로 나옵니다. 80억 받으시는 분, 69억 받으시는 분의 상세 내역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의 연봉 보는 게 재밌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이 봅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거래 내용, 여러 회사들과 거래 내용도 보증 쓰거나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 우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발 부채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소송 사건이라든지 보증 내역까지도 확인을 해보긴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마지막에 상세표에서 두 가지 정도는 더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타법인 출자 현황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어떤 목적으로 투자했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장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왜 이 회사에 투자했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룹 차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계열회사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63개 국내 계열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쭉 그 내용들이 나와요. 제2기획이라는 회사도 있고 삼성 웰스토리도 있고 스테코는 어느 회사인가 이런 회사가 다 계열 집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얼마나 거래를 하는지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보고서를 좀 빠르게 훑어보긴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는 여러분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의 투자자로서 주주로서도 그렇고 또 관심 있는 회사들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거의 넷플릭스급으로 재밌게 매일 밤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보가 이렇게 많이 담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